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태영호 의원 녹취록 파장 등 당내 악재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싫다는 무당층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야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토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야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한규 의원께서 이번에 원내대변인 되셨죠? 좀 더 바빠지시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에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체력도 되고 열의가 있어서 선배님들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 5박 7일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잡혔습니다. 1박 2일 동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부부가 이제 서울에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난 뒤에나 또 한일 정상회담이 또 만나는 게 아닌가. 지난 3월 16일에 한번 봤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앞당겨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외교라는 게 워낙 복잡한 요인들이 가동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일 간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사실은 한미일 간의 이 동북아에서의 정세 운영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이후 이어진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여러 가지 결과들, 그다음에 양국 정상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의 이해관계상에 있어서 빨리 G7 이후의 답방보다는 빨리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점을 좀 저희 나라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 조기 답방을 요구하거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내 정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4월 달 중간 선거 이후에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다소 기시다 총리도 동북아에서의 외교 주도권 회복 그리고 지금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 이런 것들로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를 빨리 조속히 회복하고 그거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하는 이 일본 측면에서의 좀 욕심 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 지점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일 정상이 이제 한 50일 만에 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경제 협력 또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주고받기가 계속해서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일 간엔 또 과거사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 정상들이 만나는 건 좋은 거죠. 저희 야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윈윈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중에 부정 이유의 가장 높은 사유는 외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 청년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도 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도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대통령께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것은 윈윈,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한일 관계의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일본에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어야 일본이 그에 대한 응대가 있을 텐데 과연 7일 1박 2일 동안 한국 방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1박 2일 동안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선출이 됐고 이번 주에 이제 네. 원내대표단 선임을 했는데 어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선임된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어떤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다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 요청을 한 배경이 다른 뒷얘기가 있습니까? 뒷얘기 현장에 우리 김한규 대변인 계셨으니까 그렇죠. 더 잘 예, 아실 예, 텐데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정무 참모라면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표를 먼저 만나야지 원내대표를 왜 먼저 만난다고 하느냐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대표를 안 만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두 분 간의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저도 참모라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건의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대통령과 현재 검찰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7, 8개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인 야당 대표를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난다면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모라면 저렇게 만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게 지금 현재는 부적절하다라고 건의를 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 대표가 되시면서부터 지금은 아예 없어진 용어인 1대1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냥 평당원인 대통령과 과거 제왕적인 총재와 대통령을 겸하는 그런 여당 총재와를 구분을 잘 안 하시고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아쉽게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거절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교착 상태이고 불가분 양측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원내 지도부에 계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좀 건의를 하셔서 원내대표단에서 먼저 풀어주는 것도 지금 막혀있는 교착 상태에 있는 정치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좋은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 의사가 나온 거죠? 네. 사전에 어떤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그런 제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날 이미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 발로 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당연히 원내 지도부에서는 미리 생각을 했었던 건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시면 여야 정치 지도자들 모아놓고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정무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원내 지도부만 모여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한 번도 거의 대통령 임기가 1년 되시는데 야당의 대표랑 만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 영수회담 형식이 아니더라도 1, 2당 또는 원내 정당 전부 다 대표들과 대통령이 함께 만난다면 그게 원칙이고 그게 우선이 되면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 지도부가 만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50%씩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뽑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기준으로만 갖고 판단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거를 되게 정치적으로 느꼈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 그래서 마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나누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일단 당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서 저희는 일단
이제 여당, 야당 한번 예. 대표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김한규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이제 예. 보태면 예. 다 말씀하신 게 이제 동의되고 저런 예. 김한규 의원님 같은 마음만 갖고 계시다면 모든 우리 민주당에 관계되시는 분이 그럼 충분히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라도 건의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 현재 검찰을 동일시해서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하는 것 이걸 먼저 좀 풀어주시는 게 저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부탁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뭐 하시라도 대통령이 언제 동일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한다. 예.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이 이런 것들 다 지휘하고 뒤에서 조정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지 그걸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두 분 간에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에 있는 예. 검찰 수사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한 대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반론 한 말씀 듣죠. 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이 다 지휘 감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서 또는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어떤 원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그런 의혹을 지금 이 자리에서 떨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대통령실에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뭐 내용들을 많이 아셔서 질문이 오늘 많은데 이거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아유, 짧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네. 의총 3시부터 의총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총인데 쇄신 의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의총에 앞서서 돈봉투 의혹 문제가 아무래도 오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탈당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 오늘 그러면 의총에서 두 분이 아마 신상 발언하고 탈당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간단하게 예. 기자분들 앞에서 탈당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오늘 정식 3시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쇄신의총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당대회 사건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의 불안한 또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오늘 아무래도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의 탈당으로 모든 사건이 정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조치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내용 뭐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3월 8일 전당대회 다음 날 3월 9일에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주고받았던 내용을 돌아와서 국회에서 보좌진들한테 한 얘기가 또 녹음이 됐어요. 누군가가 또 해서 그게 이제 흘러나온 내용인데 거기에 뭐 공천 얘기도 나오고 좀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잘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 잡고 좀 잘 대변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아니다, 과장된 것이다, 공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의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지금 발생돼 있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두 사람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고 태영호 최고도 참모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과장되게 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부인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녹취록에 소개된 내용이 사실은 이 정도의 해명으로 이해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이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지금 부인하는 것 아니다라고 과장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에 이른 지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각의 어떤 의원분들은 뭐 태영호 최고의 사퇴까지도 얘기하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조금 더 상황이나 두 당사자 간의 해명이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좀 더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 뭐 악재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노컷 윤리-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해당 지역구 내에서 예.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들한테 뭐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죠. 후원금은 사실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공천원금이냐 하는 그렇죠. 부분이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이게 예. 우리나라 지금 정치자금법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예. 일단 이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과거 있었던 그 논란이 됐던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윤리에 제소돼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풍성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 다뤄질까요? 지금 현재 윤리위에서 1차 회의했을 징계 때는 착수됐죠?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후에 두 가지 건이 새로 등장한 거죠. 예. 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민생 우선 정치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가졌고 또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시는지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는데요. 예. 지금 정개특위라든지 아니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양당의 수석부 대표가 그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안에 하나로 양당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여야 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동력이 좀 더 예. 생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예. 빨리 그 선거제가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의 중대 선거 문제를 받아들일 건가 말아야 될 거랑 말 건가라는 쟁점 하나. 선거 문제, 예, 중대 선거 저희 문제. 당에서 뭐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호응하느냐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뭐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계가 좀 보이는데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그 괴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위성 정당 연동형 예, 비례제로 그거에 인해서 우선적으로 좀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그 부분이죠. 비례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갈 건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제도를 유지할 건가 뭐 이런 것들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저희 당이 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된다면 저는 빨리 급속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난하게 내년 선거까지도 그냥 이 상태로 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오늘 예상하십니까? 예. 또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이 면담을 했고요. 의장님께서 6월까지는 예. 최소한 안이 되어야 마무리했습니다. 예. 또 정치를 준비하는 신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룰이 정해져야 싸울 수 예. 있으니까요. 국회의장님 말씀 고려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